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가 그 외국계 교육기관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영어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의 교육인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매년 8월 달에 제가 그 영어로 서울 독일 학교하고 또 서울 프랑스 학교에 대해서 계속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그리고 장애인 인식 교육, 그리고 또 부패 방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독일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서울 독일학교는 아직 주로 강의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괴롭힘 교육, 그리고 또 장애인 인식 교육 이렇게 3개를 실시를 했습니다. 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이 주로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이 부분은 이제 사업주의 법적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거는 성희롱이라는 거는 항상 잠재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차 사고와 같이 조심하지 않으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법으로도 교육을 강제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부터 법제화돼 가지고 이제 거의 공인노무사 사무실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입니다. 그 괴롭힘 발생 예방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또 실시를 했습니다. 그 괴롭힘이라는 게 어떤 개념하고 또 판단 기준, 그리고 이제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식 교육인데 이 서울 독일학교가 5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장애인 인식 교육입니다. 장애인 인식 교육은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약 3.1% 정도 고용 부담금이나 고용 부담금, 그러니까 그렇게 채용을 할 의무가 있다든지 아니면 채용 못할 경우는 약 100명에 3명 정도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그러니까 미고용 부담금에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정 3명까지는 이제 따로 이제 3명까지는 고용 의무가 있고 추가하게 되면 오히려 장애인 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충족 인원을 채용 못하게 되면은 3명 고용에 대한 최저임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오늘 강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들어가서 어떤 내용으로부터 이제 강의 자료를 구성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법적 의무라는 게 이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이 부분은 이제 어떤 필요성이나 법적 구제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듣고 각 장별로 그래픽 그림을 갖다가 이제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같이 직장 내 성희롱은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은 자동차 사고 같이 항상 우리 주변에 살아있다. 그래서 어떤 개념 이렇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어떤 판단 기준이나 이러한 사례들,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주의 의무, 근로자가 발생 시에 어떤 보호 방안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벌써 직장 내 성폭행, 또 성적 남용, 그리고 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약간 그림으로서 이제 챗 GPT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도록 이렇게 한 부분도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장별로 이제 그림을 이렇게 두가지고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시각적인 또 신체적 접촉 또 구두로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가급적 이렇게 비주얼을 해가지고 이제 보기 좋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도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법적인 어떤 구제 기관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림을 두 가지고 이제 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가운데 한 70%가 직장 내 괴롭힘의 어떤 피해자였다 이런 내용도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근로자의 의무, 사용자의 의무, 업무의 적정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기원이 된 그 대한항공 사례 이렇게 보면은 그 부회장이 이제 항공기 승무원들을 무릎 꿇게 해놓고 이렇게 했던 그런 사실관계 그리고 아산병원에 이제 태업 문화 때문에 이제 수석 간호사가 그러니까 자살했던 내용들 그리고 위디스크라는 벤처기업의 사장이 직원들 앞에서 이제 특정 직원을 이제 폭행한 이런 것도 그림을 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 의무 그런 거 이제 교육할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어떤 정의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서 자세히 이제 보여주고 이제 판단 기준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식 교육 이 부분은 모든 사람이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통해서 그 어떤 교육 효과를 얻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 보시다시피 우리는 장애인이 이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차원에서 교육의 어떤 목적을 설명했고 그리고 어떤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제 장애인 인식 교육에 대해 반드시 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 어떤 차별에 대한 내용 어떤 구제에 대한 내용 설명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왜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장애인의 15가지의 종류 이런 부분도 설명했고 그리고 회사가 이 장애인들을 고용해야 되는 법적 의무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별이라는 게 이렇게 간접적 차별이라는 게 직접적 차별이야 누구도 알지만 간접적 차별은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 시설을 갖추는 이것도 간접적 차별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강의를 이제 마감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바로 필수 교육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장이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 교육을 해야 되지만 공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필수 교육은 반드시 이제 1년에 한 번씩 실시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을 오늘 그 독일 학교에 대해서 했는데 오늘 교육한 게 바로 8년 차가 되겠습니다. 지난 8년 동안 꾸준히 그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강의 준비를 되게 세세히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강남농법인에서 자문하고 있는 여러 회사가 있는데 사실 직장 내 괴롭히나 이런 성희롱 사건이 터지면 항상 우리 고객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이제 외국계 교육기관 같은 경우 사전에 이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장애인 예방 교육, 괴롭힘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이런 건 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마 우리한테는 발생 안 하겠지 하는데 항상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심할수록 그걸 발생 빈도를 낮추고 그 발생을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직장 내 서울 독일학교 경우에도 이렇게 내가 8년 동안 강의를 해봤다. 그리고 아직까지 서울 독일학교에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교육을 잘 시킨 대가가 아닌가 이런 농담도 하면서 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강의를 하시게 되면 그 대상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질문, 효과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나타났습니까? 네, 사실 오늘은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받을 여유가 없었고 또 온라인의 한계가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듣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일방적으로 하는 교육이었기 때문에 좀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피드백 차원에서 잘 들었다, 고맙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제가 필요한 교육을 시켜줬다 이런 자족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고객사 중에 사실 그 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많은 교육을 신청을 해서 우리가 그 제공을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